안녕하십니까, 고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TML5 시멘틱 태그를 이용을 해서 웹 표준에 맞는 문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HTML5 시멘틱 태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레이아웃 태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HTML5 시멘틱 태그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웹 문서를 만들 수가 있지요. 근데 굳이 시멘틱 태그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 웹이라는 것이 이제는 단순히 웹사이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기기들에 대한 웹 플랫폼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 PC용 웹브라우저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 카, 뭐 스마트 냉장고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디바이스들이 웹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가고 그, 그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냉장고를 돌린다든지 자동차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자동차를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플랫폼에 있는 정보를 냉장고나 자동차나 게임기, PC에서 똑같이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태그들이 표준을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각각 기기에 맞게끔 사이트를 다 따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사이트를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 태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HTML5 시멘틱 태그고요. 그 시멘틱 태그를 이용을 해서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운로드한 그 실스 파일을 보시면 이 장 안에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한 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노트패드를 실행을 하시고요. 이 장 안에 있는 실스 폴더 안에 레이아웃 1이라는 파일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아웃 1 파일은요, 실스 폴더 안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브라우저로 열어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CSS가 입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애완견에 대한 위에 네 줄이 메뉴고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콘텐츠로 종류와 그 애완견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맨 밑에 카피라이트에서 저작권 정보가 들어있는 이런 페이지인데요. 아주 간단한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죠. 이 소스를 지금 노트패드에서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헤드 부분이 있고요. 바디 태그 안에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2, H3 이용을 했고 DL, DT, DD를 이용한 목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순한 강아지 다시 H3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DL 목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H3, DL 목록, H3, DL 목록 그리고 맨 밑에 P 태그로 이용해서 저작권 정보가 들어있고 바디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뉴에 있는 UL은 이제 메뉴를 나타낸 거고요. 그럼 이 형태로 되어 있어도 다른 사이트들에서, 그러니까 뭐 다른 기기, 뭐 스마트폰, 뭐 게임기,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디바이스 기기들에서도 똑같이 이것을 표현해 줄 수 있겠지만 이것을 레이아웃을 만드는 시멘틱 태그를 이용을 해서 레이아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더 부분하고 그러니까 실제 그 문서의 상단을 구성하는 헤더 부분하고 내용이 들어가는 섹션 부분 그리고 푸터 부분으로 굵직굵직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헤더 부분을 일단 메뉴가 들어가 있는 걸 헤더 부분에다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있는 부분이 이 UL 태그 부분인데요. 이 UL 부분 앞뒤로 헤더 태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헤더 태그 넣어주고요. 여기 UL 태그 다음에 헤더 태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헤더 태그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이 부분은 사이트의 헤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헤더 부분에다가 배경 이미지를 넣거나 사이트 로고를 넣거나 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PC용 뭐 CSS를 구성을 했을 때 PC는 화면이 크기 때문에 사이트 이미지, 배경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로고 이미지를 그럴듯하게 넣을 수도 있겠죠. 이것을 뭐 이제 스마트폰 레이아웃을 바꾸게 되면 스마트폰 화면이 좁기 때문에 사이트 배경 이미지는 없애더라도 로고만 조그맣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이걸 스마트 TV용으로 바꾸게 되면 헤더 부분을 또 다르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애완견 종류부터니까 여기는 이제 섹션 태그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밑에 저작권 정보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자, 이 부분이 실제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섹션으로 묶어주게 되면
검색 사이트 같은 경우도 사이트 내용을 검색을 할 때, 이 부분, 섹션 태그 안에 있는 부분이 사이트의 주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색을 할 때 불필요한 헤더나 푸터 내용보다는 섹션 부분에, 섹션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훨씬 더 충실해지게 될 거고요. 시각장애인이 보는 그러니까 귀로 듣게 되는 화면 판독기, 그러니까 스크린 리더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사이트의 주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기나 스마트 TV로 전달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사이트 내용이라는 것을 모든 디바이스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섹션 태그 밑에 부분은 이제 푸터예요. 여기는 저작권 정보가 들어가거나 사이트 제작자의 연락처 같은 거, 이런 정보가 들어가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이런 시멘틱 태그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 사이트를 제작하는 제작자만, 디자이너나 개발자만이 사이트의 레이아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시멘틱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웹 사이트를 훑어보는 브라우저, 기계가 사이트 구조를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이트 구조를 인식을 하게 되면은 사이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크게 헤더와 섹션과 푸터로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 섹션 부분이 되게 커요. 섹션 부분에서 이 H3라는 게 지금 H3와 DL 그 정의 목록, 그다음에 H3와 정의 목록, H3와 정의 목록 이렇게 구별되는 이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아티클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섹션과 아티클에 대해서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섹션 태그는 헤더나 푸터로 구별을 지을 때 본문 내용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태그가 섹션 태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티클 태그는 섹션 태그 안에서 실제 내용이 들어가는 태그가 아티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티클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 세 가지를 묶어주면 구별을 짓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내용 부분을. 자, 이 섹션 태그 안에서도 여기 H3와 정의 목록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티클과 정의 목록이 끝나는 부분, 여기를 다시 닫는 아티클 이렇게 묶어주고, 또 새로운 아티클 쭉 내려가서 온수나강 여기서 다시 아티클. 그럼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이 사이트는 섹션 태그 안에 3개의 아티클을 가진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문서는 그냥 바디 태그 안에 모든 내용이 뭉뚱그려져 있는 사이트였지만, 지금은 섹션 태그로 하나의 커다란 내용을 가지고 묶어주었고요. 섹션 태그 안에 3개의 아티클 영역을 가진 문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티클이라는 게 3개가 나눠져 있지만, 이 아티클을 한번 각각의 아티클에다 아이디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여기 아이디라는 것은 나중에 CSS를 배우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서로 이 아티클을 구별짓기 위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티클 아이디 1, 두 번째 아티클에는 아티클 여기다가 pet 2, 첫 번째 건 제가 pet 1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다가 pet 3라고 이름을 줘요. 이렇게 각각 이름을 주는 이유는 3개의 아티클에다가 스타일을 제가 다르게 한번 줘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티클, 두 번째 아티클, 세 번째 아티클에 색깔을 다르게 준다거나 배치를 다르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각각 다르게 주게 되면 PC에서 3개의 아티클을 가로로 배치한다든지, 스마트폰에 가면은 3개의 아티클을 하나씩 가로로 하나씩만 배치해서 밑으로 일렬로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레이아웃을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바디 태그 안에 한꺼번에 뭉뚱그려져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지 않지만, 아티클 3개의 아티클로 나눠놓고 각각의 아티클에다가 아이디 이름을 다르게 주게 되면 아이디를 따라서 그 아이디에다가 위치 값을 주거나 색상 값을 주면서 레이아웃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아티클 3개를 나눠놨고요. 아이디 값을 각각 다르게 한번 조절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레이아웃 태그를 적용을 해봤고요. 스타일은 우리가 지금 배운 적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까지 레이아웃을 적용하는 걸 해봤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스타일을 한번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한번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을 적용을 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바꾼 다음에 다시 불러오기로 해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 겉모습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지만 기계가 읽을 때,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웹사이트를 해석을 할 때는 이게 충분히 기계한테는 그러니까 시멘틱한 웹사이트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스타일시트를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ayout2.html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layout2.html 파일은 아까 앞에서 만들었던 시멘틱 태그가 깔끔하게 적용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앞에서 만들었던 걸 그대로 실습을 하셨다라면 그 파일을 그냥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layout.css 파일이라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CSS 파일이 있습니다. 이 CSS 파일을 그냥 링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편집에 보면 모두 선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CSS 파일을 먼저 불러오고요. layout.css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에 가서 모두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CSS 파일을 모두 복사를 해서 layout2.html 파일로 가서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layout2.html 파일로 가서 닫는 헤드 태그가 있어요. 요 전에 스타일 태그를 입력을 하고 닫는 스타일 태그까지 입력을 해준 다음에 그 중간에 빈 줄을 만들고요.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태그가 여기 CSS 소스가 다 입력이 됩니다. 이 소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나중에 여러분이 천천히 배우시게 될 거니까요. 일단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저장한 layout2.html 파일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layout2.html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파일이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헤더 부분에 짙은 배경색이 들어갔고요. 메뉴가 세로로 표시되지 않고 가로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각 아티클이 화면의 3분의 1씩을 차지하면서 가로로 배치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주변에 점선으로 테두리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섹션 주변에는 짙은색 테두리가 표시가 될 거고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CSS를 배우게 되면 원하는 만큼 뭐 색상이나 크기나 위치나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틱 태그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성을 해 놓는다면 CSS를 조절을 해서 폰에 그러니까 나오는 모습, PC에 나오는 모습, 스마트 TV에 나오는 모습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시멘틱 태그를 이용을 해서 웹문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